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계명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1년 KF 코리아 워크샵 세션 C 네 번째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F 계명 코리아 워크샵은 대구 경북에서 한국의 100년을 여행하다라는 대주제로 제한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 정진을 목적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이며 마지막 특강으로 계명대학교 조현중 교수님을 모시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통해 보는 한국 사회라는 주제로 특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에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강의는 외국인 여러분들에게 많은 흥미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럼 특강에 앞서 간략히 조현중 교수님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중 교수님은 중앙대학교에서 영화학과 연극학을 전공하셔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셨고 미국 아카데미 오브 아트 유니버시티에서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셔서 석사학위를 또 동국대학교에서 영화 영상 제작학을 전공하셔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하셨습니다. 주요 경력 사항으로는 미국 ABC 방송국에서 프로듀서로 활동하셨으며 지금은 계명대학교 언론영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영화 작품의 연출을 하셨는데요. 예, 소개해드리면 마더 아야, 조지아, 교환학생, 시계, 고추, 황색바람, 삐라, 트랜스시암, 얼라이브 인 하바나, 밀리언 달러 하우스 등 유수한 작품을 연출, 기획, 출연하셨습니다. 그 외 활동 사항으로는 아시안 아메리칸 저널리스트 협회의 앵커로 활동하셨고 미국 폭스 방송국의 아메리칸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을 연출하셨고 신화 열병 뮤직비디오를 연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럼 특강 이전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특강은 별도의 강의 PPT 없이 교수님이 준비하신 영상을 토대로 강의를 실시하신다라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강 후에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질문은 한국어 혹은 영어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채팅창으로 또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그 초청 특강을 해주실 조현중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제 이거 그 통역을 이제 제가 말하고 어느 정도 제가 좀 스탑하면은 통역을 아닙니다. 동시 통역입니다. 바로 하고 계신가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 기생충을 어떻게 좀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참가자분들이. 좀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 네, 봤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뭐 제가 이제 장면을 대충 보여드리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되게 시각적으로 우선 의미가 되게 많이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대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런 것보다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미장센이라 그래요. 이제 그 프랑스어인데 저기 창에 써드리겠습니다. 미장센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영상에서 그러니까 오디오를 뺀 나머지 모든 것을 미장센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명이라든지 의상, 또 카메라의 어떤 움직임 등등 우리가 시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미장센이라고 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한국 사회를 좀 비판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시각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영화가 이제 시작을 하면 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혹시 제가 이거를 하나를 스크린샷을 잠시 할게요. 아, 이게 스크린샷도 이게 그게 안 되는구나. 그림이 딱 빠져서 나오네. 잠시만요. 아, 아닌데. 아, 이게 영상이 저작권 때문에 줌이랑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스크린 쉐어를 하는 순간 플레이가 되지 않거나 그렇네요. 줌이 정말 똑똑하네요. 이거 이 스크린 캡처조차도 이게 딱 그게 되네요. 보일 수 없게끔 되네요. 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아무래도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거를 그 키핑 해놨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다시 보실 때 제가 시간 그 타임 코드를 알려드릴게요. 대략적인 타임 코드를. 그래서 나중에라도 기생충을 보시면서 그 부분을 다시 보면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리고 이미 보신 분들도 이제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장면을 얘기하는지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여러분들 그 우리 주인공 집 안에서 그 이제 아들로 나오는 그 배우가 그 송강호 주인공 아들로 나오는 그 배우가 이 영화에서 그 집에서 이제 와이파이가 안 터져가지고 휴대폰을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휴대폰을 높게 한번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로 휴대폰을 막 들고 그 와이파이 데이터 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일단은 중요한 게 그 빈부격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 사회에서 빈부격차. 우리 한국이 1900 이제 한국 그 6.25 전쟁
그때 끝나고 나서 한 60년대 이제 들어가고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의 엄청나게 큰 성장을 이뤘거든요. 아마 전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발전을 한 케이스는 솔직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90년대 후반에 IMF가 찾아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때까지는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했었죠. 그런 성장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그림자로서 또 나타난 현상들이 또 있긴 하죠. 그래서 우리 봉준호 감독, 우리 기생충을 연출한 봉준호 감독 영화에서는 이 기생충뿐이 아니라 다른 영화, 이 감독의 영화에서도 그런 급속도로 한국이 성장을 하고 난 후에 한국 사회에 이렇게 좀 그 어떤 그림자, 좋지 않은 어떤 현상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그런 어떤 그러면서 저희 한국이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또 하면서 또 좋지 않은 현상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또 빈부격차죠. 예.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엄청 잘 살고 또 못 사는 사람은 또 많이 못 살게 되는 어떤 그런 또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 기생충 영화의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북한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북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김일성 이렇게 동상이 있는데 그 김일성 동상을 사진을 찍을 때 약간 아래에서 약간 위로 이렇게 찍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뭐 근데 워낙 동상이 크니까 약간 카메라가 위로 향해서 찍을 수밖에 없게 되긴 하지만 그러면 동상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와 아래의 개념이 저희 일상생활에도 실은 제가 북한을 그냥 하나의 예로 든 거지만 일상적인 어떤 저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을 더 우리가 존경하고 더 우월한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로서 인식을 하고 일상적으로 좀 밑에 있는 거 우리가 밑으로 내려다본다거나 그런 거는 또 좀 하찮은 존재로서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저희 어떤 인식하는 게 그렇게 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키가 또 작고 큰 것도 저는 키가 작은데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 내려볼 때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좀 뭐 조그마니까 예를 들어서 더 이렇게 하찮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극적인 예를 그냥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봉준호 감독 이 기생충에서도 그런 위와 아래 개념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배우가 그 기생충 아버지 이제 아들로 나오는 역할의 그 배우가 이제 과외를 구하러 그 면접하러 그 부잣집에 막 올라가죠. 그때도 위로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영화를 계속 잘 보시면 위에 위치한 것은 부자, 그리고 아래에 위치돼 있는 것은 가난한 자. 그렇게 딱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잣집은 항상 이렇게 윗동네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가난한 동네는 또 아주 밑에 있고, 그쵸? 그래서 영화 초반에 보면은 이 아들이 이제 그 휴대폰 데이터 와이파이 이게 안 터지니까 이걸 계속 위로 이렇게 올려요. 천장 위로. 그러니까 그 가난한 그 작은 집에서 가장 천장 쪽을 향해서 와이파이를 계속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화 초반부터 어떤 그 위아래 개념을 이 봉준호 감독은 딱 설정으로 깔고 가죠. 근데 이 집에 보면은 그 화장실 쪽을 보면 변기가, 그러니까 이 집에서 가장 높이 위치해 있는 것은 변기예요, 변기. 그러니까 변기가, 제가 이게 지금 저작권 때문에 이 이미지도 못 보여드리고 참 그렇네요. 지금 이거 구글에서는 또 되나 모르겠네. 이거는 될 수도 있겠다. 잘하면. 이거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볼게요. 이거를 보이실 것 같아요, 이제. 이 방법뿐이 없나 봅니다. 저작권 때문에. 이 보이시죠, 그림?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이제 주인공, 그 주인공의 아들과 딸이죠. 이 집에서 가장 높은 곳은 변기예요. 지금 데이터가 안 터져서 천장 쪽으로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집에서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변기.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위는 부자 동네를 상징하고 밑은 가난함을 상징하는데, 이 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변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하다는 것을 또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밖에 못하겠네. 또 이게 부자 동네 그 기생충에서 나오는 그 부잣집은 엄청나게 위에 있어요. 얼만큼 위에 있냐? 보이시죠? 어느 정도 위냐면 이 집에는 바로 위가 뭐예요?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 거의 신과 더 가까운. 그 집에서 꼭대기는 변기. 이 집에서의 위는 없어요. 얘네들보다 더 높게 위치한 사람은 없어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이런 위아래 개념에 있어서 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또 다 이렇게 유리로 다 돼 있고, 그리고 그 가난한 집은 또 거의 반지하이죠. 창문이 거의 없는. 이제 이 장면도 있네요. 여기 이제 주인공 이 가족이 알바로 이제 피자 박스를 접는 그런 알바를 하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이 피자라는 것도 그냥 이 감독이 쓴 건 아니거든요. 피자를 음식 중에 하나로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준호 감독이 되게 엄청나게 디테일한 감독인데, 어, 이 주인공 아들이 막 피자, 이 알바생한테 막 얘기를 하거든요. 피자 그 알바 자리 없냐. 좀 알바를 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피자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서양 문화를 지금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은 이 기생충뿐이 아니라 다른 영화에서도 그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큰 발전을 이뤘잖아요, 한국이. 60년, 70년, 80년대 특히. 어, 그때 우리가 한국 전쟁 끝나고 어떻게 됐죠? 딱 반으로 갈려서 저희 남한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좀 컨트롤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컨트롤하면서 좋았던 점은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큰 발전을 이뤘다는 거, 한국이. 대신에 발전을 이루면서 급격하게 발전을 이루면서 또 그만큼 빈부격차가 또 상당히 커졌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국과 관련이 많거든요. 이 봉준호 감독 영화를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을 조금은 비판하는 시각에서 또 많이 어, 영화 속에 이제 많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피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양 문화, 굳이 따지자면 미국이죠. 미국이 한국을 지배는 좀 그렇지만 관여를 많이 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죠. 문화적으로나 많은 부분에서. 그러면서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 경쟁이 많이 심해졌다라는 거죠. 예. 잡을 구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진 거예요. 엄청난 경쟁이 이제 붙게 된 거죠. 경쟁이 붙으면서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피자는 그 서양 문화에 대한 비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 이제 그렇고 자 또 일단은 음, 이게 실은 뭐 질의응답을 뭐 제가 이제 다 마무리하고 해도 되는데 뭐 중간중간 해도 뭐 솔직히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채팅창을 통해서 뭐 하셔도 되고 잠시만요. 근데 채팅창이 지금 어, 보이지가 않네. 이렇게 같이 켜놓으면. 채팅창은 그 화면 하단 쪽에 있습니다. 그쵸? 근데 예. 보이지가 않네. 여기 있네. 하단 쪽에 있는 거 아는데 제가 이제 스크린 쉐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같이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렇게 스크린 쉐어를 끄면 나오는데 오케이. 질문사항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뭐 지금 채팅창이나 뭐 말로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일단 영화를 또 안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그 스포일 시키진 않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를 또 보여드리면 아까 위아래 개념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떤 선의 개념,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개념으로서 어떤 선 가르기, 그런 게 이제 되게 비주얼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영화에서. 자, 어디 봅시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어디 봅시다. 자, 쉐어 스크린. 자, 보이시죠? 다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부잣집 그 사모님, 와이프, 그리고 얘가 이제 그 부잣집 아들. 이 창문 요 라인 통해서 가난한 자, 그리고 부자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 정도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여러 번 나와요. 뭐, 좀 다행히도 여기 구글 이미지에 있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도 나뉘고, 부잣집, 사모님,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이 주인공이 또, 처음에 자기가 그 운전기사로 이제 이 부잣집에 일하게 되면서 거기서 처음에 직장을 이제 구하는 장면에서도 이제 명백한 선이 딱 그려지고, 그거는 여기에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이거는 지금 영화에서 바로 한 장면으로 나온 거 아니고 이제 하나 나오고 다른 이 두 번째 게 나온 분리된 장면인데, 영화 속에서는 이걸 이제 합쳐 놓은 건데, 이 벽을 이용한 이 선을 통해서 가난한 자 그리고 부잣집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디테일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영화를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있죠.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유심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봉준호 감독 영화에서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들 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은 그 영화에 그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모티브가 되는 거고, 그런 모티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또 영화의 어떤 그 핵심 주제 혹은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도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서. 이게 우리가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그런 거 알죠? 앞으로 이제 영어로 또 통역도 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뒤로 후퇴하는 거, 우리가 발전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앞으로 전진하는 움직임이 더 어울리죠. 그렇죠? 우리가 발전을 하는 거는 앞으로 움직여야지 뒤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개념에서의 어떤 움직임도 이 영화 속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은 영상으로 봐야 느끼지만
이거는 이제 첫 13분, 영화 13분 정도 때 나오는 건데, into the rich house. 이거 써볼까? 좀 비슷하네, 이게. 자, 그러면은 스크린샷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지금 이 장면이 이 주인공의 아들 이제 과외 그 부잣집 과외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인데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위의 움직임. 위로 올라가고 이 카메라는 이 배우를 앞으로 계속 쫓아가요. 앞으로. 카메라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이 배우의 뒷모습이 찍히게 되겠죠.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고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배우들이 어떤 미션이 있잖아요. 이 부잣집 에 살고 있는 딸을 과외를 시켜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또 자기 또 아버지를 또 거기 택시랜다. 그 아버지를 그 프라이빗 그 운전사로 고용 할 수 있게끔 얘네들이 어떤 사기를 치는 거죠. 사기를. 그리고 또 자기 엄마를 또 거기에 일하는 가정부로 일할 수 있게끔 또 하고 그리고 자기 또 여동생도 역시 여기서 같이 과외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자기네들이 어떤 미션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는 카메라가 계속 앞으로 가요. 앞으로 전진을 하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카메라는 또 점점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어떤 모습을 또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또 나오네요. 위로 향하는 부잣집은 꼭대기에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계속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 이 주택가 지금 이 부자 동네 주택가거든요. 이 부자 동네 주택가에 이 주인공 아들의 사이즈를 한번 보세요. 되게 작죠. 되게 작아요. 자, 그만큼 이 부자 동네에서의 이 친구의 어떤 존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하찮은 존재, 별거 없는 존재, 취약한 존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촬영 현장 그거네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부잣집과 달리 가난한 자들의 어떤 집이죠. 뭐, 막 옷이고 뭐고 막 그냥 다 이렇게 한 장소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집이랑 다르게 창문도 여기 아주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창문도 거의 없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아까는 그 부잣집은 바로 위가 하늘인데 그죠? 창문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돼 있고 빛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어떤 공간.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잘 보면 또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자, 그래서 방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 가는 카메라 움직임 말씀드렸고
어, 근데 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어, 영화 주인공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기단체, 사기꾼들이잖아요. 이 부잣집에 가가지고, 어, 거짓말을 치고, 어, 이 아들도 과외를 이제 부잣집에서 과외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짜 대학교 졸업장을 들고 이제 가는 거죠. 가짜. 포토샵으로 이렇게 가짜로 대학 졸업장을 만들었죠. 그 졸업장이, 어, 어디 대학교냐면, 바로, 아, 이 아들이, 주인공의 아들이 이 딸을 소개시켜 주죠. 딸이란, 그러니까 이 애의 둘이 이제 자매 형제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처음에 과외 자리를 성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를 시켜주죠. 자기 여동생을. 그래서 이 여동생이, 어, 일리노이 대학교, 미국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이 부잣집, 이 부잣집 사모님한테 거짓말을 하죠, 얘가. 일리노이 대학 출신이다. 자,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 대학이 왜 굳이 일리노이 대학, 시카고에 있는 미국에 있는 대학이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한국을 또,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는 건데, 봉준호 감독은 어쨌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미국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다 되게 멋져 보이고, 우리가 되게 그런 리스펙트 해야 되고 그런 거죠. 특히나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 어떻게 보면 또 그러니까 그런 게 또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왠지 미국에 있는 대학교 나왔다 그러면은 좀 더, 오, 이런 거? 더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너 대학 어디 나왔어? 미국 뭐 대학 솔직히 뭐 어디 대학인지도 상관도 없어. 뭐 대학 어디 뭐 미국 어디 시애틀 어디 뭐 워싱턴 뭐 주립대학 뭐꼭워 이렇게 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뭔가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거를 감독이 비판하는 거예요. 예. 음. 여러분들 이제 조금 지루할까봐 뭐 농담 아닌 농담을 안 하면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교 알죠? 미국에 유명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하버드 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하트포드 대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하트포드.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서 만약에 하트포드 나왔는데 완전히 다른 학교예요. 누가 물어봐요. 너 대학교 어디 나왔니? 그러면은 발음으로 하트포드를 발음을 조금 이렇게 성의 없게 하면 하버드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학교 어디 나왔어? 그러면 하트포드 이렇게 그럼 하버드? 재미없죠. 이게 뭐 통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네. 자, 어찌됐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비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얘가 저 대학교 미국 일리노이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되게 놀라요.
뭐 되게 놀란다기보다 일리노이 이러면서 엄청나게 높이 평가를 하죠. 예, 그런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교육적인 거에 있어서는 좀 그런 게 있죠. 어찌됐든. 예. 특히 대학교, 미국 대학 이런 거. 글쎄요, 뭐 한국이랑 중국이랑도 좀 비슷한 점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글쎄요. 일단은 봉준호 감독 영화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어,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고 좀 질의응답을 좀 받는 시간을 또 좀 갖고 해야겠다, 그렇죠?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이 냄새라는 거가 되게 크게 또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차 안에서 이 그 주인공이 이제 운전을 이 부잣집 부부를 운전해주는 이제 기사로 고용이 되고 이 차 안에서 이 여자가 막 그래요. 여기 나오네. 냄새. 이게 무슨 냄새야. 이 냄새라는 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냄새, 냄새, 냄새. 계속 냄새 난다 그래요. 그리고 이 둘 부부가 또 대사를 치는 게 있는데 누워서 이렇게 대사를 쳐요. 이 누워서 대사를 치는데 이 여자 캐릭터가 얘기를 하죠. 진짜 이상한 냄새 난다고. 차 탈 때마다 미치겠다. 그랬더니 이제 둘이 얘기하는 게 어쨌든 그 지하철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 지하철 탄 지 너무 오래돼서 자, 이런 대사를 딱 봤을 때도 돈이 많지 않은 자를 무시하는 어떤 그런 대사로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하철에서 나는 냄새라고 하는 거는 지하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약간 얕잡아 보는 거죠. 뭐 당연히 그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부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니까 99%. 그리고 난 지하철 타본 적 없어서 지하철 탈 일이 없거든. 그쵸? 자기는 운전수가 있고 항상 차 타고 가니까. 자, 이 부분도 실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이 주인공 가족들이 실은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영화 속의 주인공은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도 우리가 이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혹은 이 사람이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미션을 성공할 수 있도록 관객들은 응원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사기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쵸? 남의 집에 거짓말해서 대학 졸업장을 가짜로 만들거나 해서 취직을 하고 일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인데, 자, 이 부부들은 그렇게 뭐 처음부터 이렇게 나쁘게 보여지게끔 하진 않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혹은 아까 이런 장면, 냄새나. 그리고 아까 둘이 나눴던 대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함으로써 감독이 우리가 이 가족을 또 응원을 하게끔 해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편에 서서.
자, 그리고 네. 이 영화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또 이 장면에서는 이 부부가 이 소파 위에 있고 이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요 바로 밑에 이 소파 밑에 이 가족들이 지금 숨어 있어요. 예, 몰래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 잠시 놀러 갔나, 아 맞아, 어디 뭐 캠핑 갔나 어디 놀러 갔는데 그때 파티를 열거든요, 얘네들이 이 집에서, 이 부잣집에서. 근데 이제 비가 막 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 놀러 가려고 했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 위에 있고 요 밑에 가난한 이 사람들이 숨어 있어요.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위아래 개념인 거죠. 예. 부잣집 사람들은 위, 가난한 사람들은 밑 이렇게. 예. 그쵸. 여기 아무튼 그렇습니다. 위아래로 딱 숨어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냄새라는 거, 어찌됐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아까도 지금 여기서도, 냄새, 뭔 냄새야. 어쨌든 이런 냄새로서 또 어떤 이 빈부격차를 가르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 냄새라는 거는 지금 이 집에서는 아까 그 집 봤죠? 그 작은 공간에서 창문도 뭐 거의 없고 이런 공간에서 냄새가 빠져나갈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냄새는 이 가난한 자들이 평생 몸에 배어 있을 수밖에 없는 냄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가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그쵸? 평생 갖고 있어야 하는 어떤 그런 건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것이 또 이 영화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이 영화의 거의 마지막 장면이죠. 영화를 안 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많은 걸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설명해야 될 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부잣집 남자가 파티를 열죠. 다 같이 이렇게 파티를 여는데, 부잣집 잔디에서 파티를 여는데 이렇게 인디안 복장을 입고 나와요. 인디안 복장을 입고 자기 어린 아들을 위한 어떤 작은 파티죠. 같이 그냥 놀고 하는 파티인데, 자, 이 인디안 복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게 또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들이 영화 중간중간에 막 뛰어다니면서 그 인디안 화살을 막 쏘고 다니고, 장난감 화살 이런 거를 쏘고 다니고 하는데, 이 인디안 복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인디안 하면은 뭐죠? 이 미국이 제일 예전에 옛날에 원래는 미국이 인디언들의 땅이었었죠. 예.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서양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인디안 그 네이티브들을 다 죽이거나 혹은 슬레이브, 노예로 썼죠. 그러면서 미국이란 나라를 그 백인들이 침략을 해서 어쨌든 세워진 나라이잖아요. 네. 자, 그런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근데 이 부잣집 사람은 그 인디안에 대한 어떤 그 역사, 그런 거를 전혀 알지도 못한 채 혹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하나의 인디안 복장을 입고 이렇게 노는 것이
하나의 놀이로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놀이로서. 근데 정작 인디언들한테는 자기의 나라가 뺏긴 것으로 봤을 때는 큰 상처인데 얘네들한테는 그냥 하나의 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뭘 비판하는 거냐? 그런 갖지 못한 자에 대한 어떤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아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작은 관심조차 없다라는 거죠.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 사람들의 아픔을. 그리고 뭐 이 물이라는 개념도 실은 이것도 위아래 개념인데 이게 비가 갑자기 막 장마가 막 비가 엄청 오죠. 그래서 홍수 날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에서 밑으로 계속 막 층계를 타고 막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아래 개념도 이제 물도 그렇잖아요. 비가 오면 위에서 밑으로 흐르죠.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되면서 계속 밑으로 다시 자기 집으로 막 도망쳐 나오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위아래 개념으로서 밑으로 와 보니까 자기 집은 홍수로 이렇게 물로 가득 차 있죠. 네. 자, 근데 반면에 이 비가 올 때 그래서 얘네들은 완전히 지금 뭐 자기 집을 잃게 되는 거예요, 거의. 집이 이제 없어졌어, 이마저도. 이거 어떡할 거야, 그쵸? 집도 없어지는 상황인데 이 비라는 존재, 자, 부잣집에서의 아들은 좀 달라요. 이게 비가 오는 상황에서 잠시만 여기는 지금 그림이 안 나오네. 여기 나오나? 여기 원래는 이제 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막 오는데 이 아들은 부잣집 아들은 하나의 놀이예요. 이 비도. 비가 오면 잘 됐다 하고 이 마당에 나가서 이 텐트 안에 들어가서 놀아요. 아들은. 그러니까 이런 비라는 존재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누구한테는 놀이, 누구한테는 어떤 생사가 갈린 어떤 큰 그런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는 것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일단 또 중요한 거 하나만 또 이제 빨리 말씀드리면 이게 그 화석 돌멩이 이거든요. 스톤. 이게 또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게 실은 이 아들이 이 배우가 얘랑 친구인데 얘가 얘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뭐 자기 할아버지가 뭐 줬던 건데 뭐 행운의 그런 어떤 돌멩이로. 그리고 이 친구가 어디 이제 떠나게 되면서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어떤 고액 과외, 얘가 과외를 하게 되잖아요, 부잣집에서. 그 과외를 얘가 그만두게 되면서 소개를 해주는 거거든요, 얘한테. 야, 이런 고액 과외 자리인데 너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그리고 돌멩이도 이 친구가 준 거고. 그러니까 얘한테는 이 돌멩이가 어떤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 위로 향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그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성공을 한다는 어떤 성공의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게.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물에 막 아까 집에 홍수가 난 거거든요. 홍수가 나니까 이게 물에 젖었어요. 막 물에 떠내려 가려는 거를 이제 이 친구가 꼭 끌어안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어, 나중에 이제 홍수가 막 생기면서 이 대피를 하거든요. 이 가족들이 그 대피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돌멩이를 꼭 끌어안고 어,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텨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이 아들이 이거 스포일 되는데 이 아들이 이 성공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돌멩이에 또 머리를 쳐서 죽게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공을 갖고 있는 성공의 의미를 지닌 이 화석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끌어안고 있던 그것에 머리를 맞고 죽게 되는 어떤 아이러니한 형상이 또 발생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 영화가 정말로 이런 게 다양한 게 많은데 아까 그 텐트 얘기하면서 그 어린 아이가 그 텐트에서 이제 비가 오면은 막 논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거기서 대사도 그래요. 대사도 막 이런 대사가 있어요. 혹시 거기 들어가면 비는 안 새는 거지? 뭐 이런 거. 비는 안 새나 봐요. 그 안에 들어가면 비는 안 새는 텐트고. 그쵸. 근데 이 집은 또 다르죠. 비만 왔다 하면 그냥 뭐 홍수가 내는 거고. 어쨌든 그런 미국을 겨냥한 그런 대사들이 좀 많아요. 예. 그 아까 아들 그 부잣집 아들 얘기했을 때도 그 대사가 또 얘죠. 아들. 부잣집 아들. 얘가 이제 이런 인디안 화살을 막 집에서 막 쏘면서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래요. 이 엄마가 막 얘기를 해요. 이거 그 미국에서 주문한 거라고 그 화살을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 어쨌다는 거야, 그쵸? 이 미국에서 화살을 주문한 거면 뭐 좋은 거라는 거죠. 좋은 거야. 미국에서 오더했거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미국을 너무 이렇게 너무 높게 평가하는 어떤 많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판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은 뭐 한국이 뭐 여러분들도 이제 한국이 뭐 살기 또 좋은 나라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쵸? 네, 서비스도 좋고 뭐 좋은 뭐 근데 어느 나라나 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한국이 막 이렇게 좋아 막 그러면 또 영화가 아닌 거죠. 네, 영화라는 거는 또 어느 정도의 비판적인 시각에 서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쵸.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게 짜파구리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생충에서 나오는 이게 되게 유명한 거죠. 짜파구리. 여기서 그러니까 짜장면이죠. 짜장면. 음. 여기서 이 부잣집 이 여자가 짜장면을 먹죠. 근데 이 안에 무엇을 넣냐? 한우 소고기를 넣어요. 소고기. 아주 하이 퀄리티 소고기를 넣는데 이것도 그런 거죠. 이 짜파게티는 편의점 가면 뭐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되게 싼 음식. 그리고 한우는 비싼 음식. 그 두 개를 합친 거거든요. 원래 사람들 그렇게 먹지 않죠. 이거는. 근데 그렇게 먹지 않지만 여기선 그렇게 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가난한 자와
부잣집을 상징을 하는 것도 있고 둘이 믹스가 되면 믹스를 하는 것이 아닌데 믹스를 한다라는 어떤 설정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이 집안 이 영화 끝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불행으로 끝나게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 한우 소고기와 짜파구리의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떤 믹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믹스를 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믹스를 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영화의 또 결말에서 이 사람들이 같이 믹스돼서 같이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부잣집과 가난한 자가 이렇게 서로 어울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어떤 믹스가 되는 거죠. 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그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교수님께서 특강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들으시고 뭐 궁금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한국어라든지 영어로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채팅창을 이용해서 글로 이렇게 질문을 남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원래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영상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는데 이제 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아마 준비해 오신 영상이 줌에서 재생이 이제 원활하게 안 되었던 점을 또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야,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감상을 관람을 했습니다마는 교수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장면에 이제 얼마만큼 영화 연출자들이 그 의미를 부여해서 영화를 찍었나 하는 거를 이제 새삼스럽게 이제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이제 그 교수님 말씀대로 이 기생충을 통해서 이 영화 감독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그 빈부격차 이런 문제를 많이 이렇게 강조 이제 했구나 하는 것도 이제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이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또 우리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할까 뭐 아무 질문이나 상관없으니까 이게 조금 쉽지 않을 수 편안하게. 있어서 예. 예.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이면은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학생분들이 거의 이제 국적이 중국 분들도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한데 또 꼭 그렇진 않네요. 제 이름만 보니까 뭐 중국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유럽 쪽도 계신 것 같은데요. 미국 사람은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미국 그 얘기를 또 많이 해서 여러분들도 왠지 뭔가 지금 국적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쵸.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미국 대학교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예, 뭐 좀 전에 제가 소개 드린 대로 뭐 교수님 이전에 많은 영화 이제 작품을 또 연출도 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또 한국 영화에 대한 또 질문도 좋고 뭐 여러분들 다양한 어떤 오늘 강의 주제 이외에도 질문이 있으시면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영화를 출연하고 싶다. 다 좋습니다. 뭐 아무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요새 여러분들 한국에서 방송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아시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이렇게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한국인들이 한국에 투어 와가지고 리얼리티 방식으로 프로그램 있는 거. 한국에 처음 있지 그 아, 그거 네. 아세요? 맞아. 그런 거. 그런 것도 실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방송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봉준호 감독은 한국을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바라보지만 방송 쪽으로 넘어가면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한국을 좀 더 이렇게 좀 내세우려는 어떤 그런 부분이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한국은 처음이지 뭐 그런 방송들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한국에 뭐 어디 서울 어디에도 가고 뭐 어디 이렇게 놀러 다니잖아요. 한국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그리고 그 방송 그 스튜디오에 패널들이 있죠. 거기 연예인들이 앉아서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외국인들이 어디 가서 김치찌개를 먹었어. 아, 막 너무 맛있어 해. 그러면 그 패널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 이 외국인들이 김치찌개를 너무 엄청 맛있게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한국 사람들은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 우리나라 음식이 이만큼 맛있구나. 라는 어떤 애국심? 아닌 애국심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건 없거든요. 저는 그런 건 없는데. 근데 그런 방송이 그런 어떤 한국의 그 내셔널리즘이라 그러죠. 한국의 좀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시청자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런 거 충분히 느꼈을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 한국에 뭐 처음 왔을 때나 한국의 어떤 문화를 접하고 약간 좋아하는 것 같거나 하면은 그 한국 친구가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 맛있었지, 맛있지, 맛있지. 이런 거.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은 저는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 특히 캐나다에서 계속 자라오긴 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미국이랑 캐나다에서는 굳이 뭐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거 무언가를 문화적인 거나 모르겠어. 뭐 미국 문화라는 것도 뭐 솔직히 뭐 이렇게 특색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뭐 서양 여기저기서 짬뽕이긴 한데 뭐 미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니 캐나다에서 뭐 나야가라 폭포를 제가 많이 갔어요. 나야가라 폭포를 보고 와 진짜 멋있다 이러면 내 캐나다 옆에 있는 친구가 그치 이거 캐나다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약간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 어떤 한국 거에 대한 그런 거를 되게 외국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해요. 그걸 바라보고. 어, 그쵸.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저는 홍콩에서 온 탁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사실 기생충도 저도 많이 봤는데, 그리고 또 요즘에 인기 좀 많이, 너무 핫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잘 봤어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좀 뭐 사회 비판하는 영화는 요즘 다른 사람 다 달콤나 많이 좋아하고 뭐 복장은 어떻게 예쁜지는 그것만 관심하고 있지만은 사실 제 생각에는 이런 영화의 같은 점이 사회에서 돈이 많이 있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빈화부의 사회 비판을 좀 많이 들어가요.
그 공감이 많이 있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사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그 돈이 있는 그 세계 그리고 돈이 없는 세계 그 차이가 많이 그 커졌어요. 더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왜 공감이 많이 있는 거는 아마 이거도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는 그 어차피는 그 화면 접기는 막 너무 컬러풀도 하고 그 복장도 너무 좀 잘 보였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비판점이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공감을 갖고 많이 있는 이유가 좀 이 이 드라마는 왜 세계적인 너무 그 인기가 많은지 좀 이거 뭐 큰 이유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그래서는 사실 제가 그 기사를 봤을 때는 어차피 그 영어로 쓰는 기사도 있고 그 중국어로 쓰는 기사도 많이 나오겠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그 시선이 보는 것을 거의 다 뭐 예능적인 더 뭐 어떻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지 아니면 그 한국에 있는 전통적인 그 놀이기 그런 거는 시선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는 그 뭐 빈화부의 사회 아니면 그런 왜 이런 영화는 드라마에 나오는지 그 이유가 뭔가인지는 그런 것 비판 시점이 좀 조금 접근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왜 사람들이 그냥 다 재미로만 보고 있는데 왜 다른 점이 또 좀 토론 아니면 디스커션을 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게 뭐 어떻게 보면 K-팝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화려하게 보고 그렇지만 그 뒤에 또 우리가 모르는 또 스토리들이 또 있거든요. 그 K-팝 그 가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거의 기획사에서 진짜 뭐 한 적어도 막 5년, 6년, 7년, 8년은 정말 엄청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 프로덕션 이 회사를 통해서 그냥 정말 하나의 어떤 캐릭터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BTS나 뭐 블랙핑크나 뭐 한류 열풍을 막 그런 게 있지만 실은 그 당사자들은 또 많이 또 그런 화려함 속에 또 가려진 또 것들이 또 충분히 있겠죠. 네. 또 혹시 뭐 다른 질문 아니면 코멘트도 좋고요. 네, 뭐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의견이라든지 외국인으로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한국은 처음이지 뭐 그런 방송에 대해서 뭐 얘기해 주셔도 되고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네. 채팅창을 활용하셔도 되고. I have a question related to your comment about Director Bong and how he criticized the way that Korean society is portrayed in the media, especially to foreigners. You said your experience about visiting Niagara Falls, the Canadian nationals, they did not with pride of our place. We are so proud of this place. But how would they react if you criticized their tourist attraction? In the UK, although we do not say, yes, it's ours, we're so proud of this. If a person who is not a British national was to criticize our government, our society, then I think we would say, well, if you don't like this country, then go back to your own country. Not everyone, but if the foreign person criticizes the way of life in a country that is not their own, then it's not taken so kindly. So my question is, how do you suggest that we can talk about the problems
in society and propose some solution without offending the nationals of the country. 예,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뭐 너무 또 이거를 선을 넘어서 그 나라의 뭐 안 좋은 점을 얘기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실은 뭐 정치적인 것도 예를 들면서 뭐 정치적인 것도 가족끼리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듯이 어떤 선이 있긴 있죠, 당연히.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이 스테레오타입, 편견이라 그러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외국인 친구랑 한국에 어디 식당을 가면, 예를 들어서 뭐 김치찌개를 내 캐나다 친구가 주문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없는데 예전엔 좀 있었거든요, 한국에. 식당에 가서 이 친구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이 캐나다 백인 친구인데. 어디서 매운 음식을 시키면 그 식당 그 종업원이 항상 말려요. 너무 매워서 안 된다. 내가 덜 맵게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아니 너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외국인이니까 너는 매운 거는 잘 못 먹을 거야. 그런 어떤 편견. 그러니까 얘는 매운 걸 먹고 싶은데 먹고 싶어서 그런 건데 식당 가면은 진짜 거의 대부분 매운 거 시키면 그렇게 말하는 종업원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카인드한 거긴 해요. 어떻게 보면. 예, 카인드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건 맞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스테레오타입에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블럼이랑 솔루션을 얘기했는데 글쎄요. 솔루션이라는 게 참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아시죠? 이게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단일 민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참 이게 이 솔루션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거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것들은 이게 실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보면 레이시즘, 인종차별로 고려될 수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러니까 아까 그 매운 거 그건 인종차별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예를 또 드는 건데 약간의 인종차별 끼가 있는 것들은 한국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인지 자체를 이게 인종차별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게 참 글쎄요. 솔루션 해결책이라고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은데 이게 글쎄요. 뭐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인 아까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방송 프로그램 예를 들었었는데 그 예를 들었을 때도 이런 것도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떤 고충이라든지 아무나 다 좋아요. 아까 얘기했던 내 친구에게도 나는 항상 매운 거 먹고 싶은데 식당 가면은 이렇게 한다라든지 어떤 그게 뭐 방송에 나가서 그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꼭 한국을 방송에서는 이렇게 항상 외국인들한테 멋있는 나라로만 보여주려고 하는지가 저는 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클럽 못 들어가는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시도해 본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그러니까 약간 아시아계인데 중국, 일본,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은 괜찮은데, 뭔가 조금만 달라지거나 아니면 백인 특히 못 들어가는데 되게 많아요, 클럽.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도 물론 있지만 아닌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방송에서 다루지 않느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것도 출입 금지라는 것도 이 사람들이 이거는 차별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왜 차별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뭔가 이렇게 그래야 또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서 또 정착하고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죠. 물론 한국이 또 좋은 부분도 상당히 많죠. 뭐 되게 많은 부분도 있죠. 정도 많은 나라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해결 방안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또 혹시 뭐 뭐 예. 혹시 뭐 시간이 뭐 다 돼 가는데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한 가지 질문만 더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아마 오늘 그 참여하신 외국인 분들이 아마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많지 않으신데요. 여하튼 교수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마 오늘 참여하신 외국인 분들이 기생충 영화를 많이 이제 볼 것 같고 또 이제 관람 후에 또 이제 뭐 궁금한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에 이메일로 이렇게 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특강 후에 우리 조현준 교수님께 질문을 꼭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 안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그 4시 30분에 뭐 여러분들이 이미 그 연락을 이제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공공 외교 주간을 이제 행사를 이제 이렇게 거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 이제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것으로 그러면 오늘 이제 그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그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특강에 참여해 주신 조현준 교수님과 또 외국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미안한데 제가 네. 채팅창에 안에서 그 메시지는 남길 수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홍콩에서 온 탁영이라고요. 지금 부산대학교 GSIS에서 한국학 석사하고 있고 그 개인적인도 그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문화 관광 그런 같은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만약에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진짜 인터뷰하고 싶었는데 혹시 좀 초대해 주시면 더 아, 괜찮겠습니다. 네.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예. 네네네네네. 뭐 제 이메일을 알려드릴까요? 뭐 네네네네. 혹시 제가- 괜찮으시면 네. 왜냐면 제가 채팅창 안에서 남길 수 없어요, 지금. 네, 뭐 네. 제 이메일을 여기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계획 그런 같은 거는 정리해서 이메일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감사합니다. 뭐 아까 말씀 주셨던 예, 국제연구 국제학연구소, 국제학연구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네. 제가 그 질문 같은 거 꼭 교수님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조현희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